3월 9일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흐름이 지금 현재 뭐 심상치 않긴 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저항선 작년 8월 그리고 11월달, 작년 11월달, 그리고 올해 1월달, 이 고점 영역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코스닥 가지고는 장난치면서 넘어섰죠. 그러니까 여기 갭이 있는 부분, 이 자리까지 오더라도, 현재의 금리 수준에서는 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흥미있는 영상이 있었어요. 주식일방님께서 굉장히 차트 분석을 하시는데, 이분께서 이번 월요일날 이 갭상승 이 자리가 나올 걸 예상하고, 왜냐면은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강하게 끝나니까 곧버스 있는 사람들 정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전략보다는, 근데 이미 그때 정리했으면 손실이 컸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곧버스 가격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다소 곧버스나 인버스 가지신 분들이 손실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손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 수익이 크게 난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잡았어도 여기서 한 20% 수익이 나는데, 이게 다시 올라오면서 이게 곧버스는 와리가리 하면 손실이 생기거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손실이 나더라도 저는 갖고 있는 게 낫다. 차라리 여기를 그 매물벽을 소화하고 위로 가더라도 얼마 못 가기 때문에 저는 흐름이 이렇게 갈 거라 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시도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왜냐면은 이미 이제 2주 후면은 미국이 금리를 또 인상을 할 거고, 근데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베이시스 포인트냐 아니면 25베이시스 포인트냐 이건데,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흥미 있어요. 근데 원래는 3월 금리가 이게 2월달에 결정했을 때는, 1월달인가? 2월달에 결정했을 때는 90% 이상이 25bp만 올릴 거라고 봤어요. 근데 50bp가 지금 압도적이고, 긴 기간 후에는 사실 금리 예상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6월달까지는 사실 의미 있는 금리 예상이거든요. 6월달에 5.75%를 예상하잖아요. 상단을.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또 최소한 4%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나고 있어요. 지금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금리까지 올려버리면은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없고, 지금 이게 일봉상으로 이런 흐름이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주봉 흐름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봉 흐름이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봤는데, 이게 지금 저희 컴퓨터가 워낙 커가지고 이게 나타내기가 좀 어려운데, 이 코렉션 파동으로 봐야 돼요. 이게 여기가 A, 지금 구간이 이제 B 파동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에 B 파동, 그 다음에 이제 C 파동. 그러니까 이미 하락이 내년 여름이 되게 되면은 3년짜리 하락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하락이 한 3년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24년 어느 시점이 3년이 못 될 수도 있죠. C파동의 완성. 근데 이게 C파동이 최소한 1000포인트 부근까지는 간다. 1000포인트를 터치를 못 할 수도 있지만, 이론상으로 A, B, C파동이 크기가 확실히 이제 C파동이 A파동보다 훨씬 길어야 되죠. 근데 같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죠. 에이파가 지금 현재 한 1100포인트니까 1200~300포인트 빠지면 1200개에서 1000 정도 사이, 161.8%면은 더 한참 더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코스피가 40년간의 상승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시파동이 상당히 깊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에서 역전세가 발생하면은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도 같이 하는데 부동산 역전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주식에서 이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묻지마 투자, 전세금이 있는 사람이 전세 대출을 또 받아요. 주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전세금을 자기 돈으로 하고 전세 대출을 또 받아요. 금리가 싸니까, 이자 싸니까. 근데 그거를 이자 쌀 때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넣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죠. 금리가 올라가면 빼가지고 빚을 갚겠다. 은행 대출을 갚겠다. 근데 금리가 올랐는데 주식이 완전 물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만 생각하고 있는데 본전이 오기는커녕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런 흐름이 올 수가 있고, 여튼간에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3.5%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미국보다 우리가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보다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채권을 팔아먹기 위해서. 채권은 정부에서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근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현재 한국 3년물이 3.871인데 지금 미국 금리, 미국 3년물이 4.7이에요. 이게 뭔가 비정상이란 거죠. 그러니까 미국 돈이 값어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낮다? 이거는 단순히 경기가 다운될 걸 예상해서 채권을 산다, 이거 아니라 정부에서 한은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 한은에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다 발표할 때는 단순 국고채 매입이다, 단순한 매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재부가 발행한 채권을 단순히 매입하는 거다. 근데 매입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금리를 다운시키려고. 이 금리를 다운시켜야 되지만 이 시장 금리가 폭등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한은이. 그래서 그 발행량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흥미있는 기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진짜 막 역전세 쪽, 이게 뉴스 역전세라고 치기만 해도 역전세 관련 뉴스가 많아요. 그 역전세 보세요. 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3천억 원이 감소했다. 이게 시중에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통화량이. 그래서 이 역전세 때문에 지금 그 이창용 같은 사람까지도 관여해가지고 한국은행장이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뭐 계속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걸 감안해서 금리를 뭐 안 올리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얘네들은 한은은 첫 번째 목적이 물가 잡는 거예요. 물가를 잡는 게 목적인데, 물가를 잡아가지고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걸 막는 게 한은의 목적인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하더라고, 제 생각할 때. 코스피가 흐름이 지금 이 반등도 사실은 의미 없는 반등이, 말도 안 되는 반등. 그러니까 그 코스피에다가 재료를 띄웠죠. 뭐냐면 챗 GPT 이런 거. 그래가지고 진짜 좀 이해할 수 없는 반등이 나왔고요. 이 월봉으로 코스피를 봐야 되는데, 이게 그 마지막이 뭐든지 그 작전주들도 마지막이 가장 화려해요. 마지막이 세력 털어내고 나서 신고가로 막, 야, 이게 정말 힘든 게 말도 안 되는 게 월봉이 하나가 이렇게 커요. 하나, 둘, 3개월 동안에 엄청난 상승이 나온 거예요. 3개월 동안에. 여기서 이게 작전주들이 마지막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 거죠. 그리고 작전주들이 그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부터는 또다시 긴 시간 동안 하락하잖아요. 그 하락을 하는 이유가 또 새로운 작전을 만들려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IMF 때 하락이 이렇게 하락폭이 컸단 말이에요. 길고. 이게 94년에 고점을 찍고 한 4년 가까이 내렸어요. IMF 때가. 이번에도 그러면 4년 가까이 내릴 수도 있고 3년 가까이 내릴 수도 있고, 하락 사이클 시기가 한 이 정도까지 2025년까지도 볼 수 있고 2024년까지 될 수 있고,
어쨌든 저는 1100에서 1200 정도 근처 왔다 그러면 매수를 해도 된다, 주식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한국 정부 채권이 지금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무너질 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3.8이 아니라 6.8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무도 채권을 안 사고 다 던지면은. 그러면은 부동산이 폭락하는 거지, 부동산이. 지금 뭐 몇 가지 지표를 볼게요. 장단기 금리차는 아직도 지금 미국은 마이너스 영역대에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영역대에 이렇게 오래 있는 경우가 없는데, 그만큼 정부가 긴축적으로 계속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긴축을 했는데 그 시장이 안 무너지고 배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3년, 10년 3개월도 지금 현재 인벌전 되어 있고, 대차 대조표는 이제 내일 아침 되면 이제 나오죠. 근데 원래는 2월 8일, 3월 1일이니까 3월 8일 날 나오는 게 맞아요. 일주일마다 하니까. 근데 이번에 이번 주권은 연준 대차 대조표 축소가 없었나 봐요, 이번 주에는. 그리고 하이드 스프레드도 3.98로 좀 약간 낮아졌네요. 이게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가면서 좁혀졌어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2.3, 그리고 실질금리 1.59. 이렇게 아직까지는 2008년도 수준까지는 안 갔어요. 2008년도 수준에 이게 시장이 무너질 때 3%까지 가서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금리 좀 더 올리면은. 그 다음에 코인 관련 뉴스도 좀 볼 텐데, 코인을 얘기해야 돼요. 코인을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코인이 약간 선행을 해요. 증시를 선행을 하는데, 지금 코인 흐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6월 달에 증시가 무너질 때 코인이 먼저 무너지고 증시가 무너지더라고요. 여기서도 코인이 무너지고 증시가 무너지고. 근데 지금 약간 코인이 먼저 이렇게 약간 고점을 찍고 한 15% 이상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이 여기서 만약 무너진다, 코인이 이 라인을 깬다, 코인이 이 라인을 깨면은 여기 라인을 이렇게 깨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럼 증시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코인은 오로지 유동성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해요. 증시에 대한 약간 선행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 자세히 보시고, 오늘 좀 바빠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